에이, 저거 그냥 민주당 겁주려고 한 거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분이 빨갱이 그럴 수도 있죠. 고도의 빨갱이 이걸 듣고 그냥 아 이거 진짜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아니, 그 정도의 사리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삼권 분립을 다 먹어버린 정치질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 여러분 삼권 분립은요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변호사 누님께서 꿈쩍 언급하시려면 적어도 정치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 정치에 일하지 않는 이상 토나온 배주적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를 고작 동덕여대 뉴진스 정도의 개인의 이익 따위에 비춰보는 것 또한 비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덕여대랑 뉴진스 사건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본질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동덕여대? 나는 여대로 알고 왔는데 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에이? 똑같은 겁니다. 뉴진스도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뭘 때려 부수진 않았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둥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본질이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이걸 다르게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사고력 생각임 공부하셔야 돼요. 비유는 완전 적절했죠. 완전 똑같다. 동덕여대나 뉴진스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혹시 동덕여대와 뉴진스는 여자고 이건 남자라서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더 큰 문제고요. 계엄연이 헌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거 있죠. 하지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준수해야 된다고요. 끝. 왜 자꾸 토를 다냔 말이에요. 정신 윤토의 주장과 같이 야당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지나칠 정도로 마비시켜 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이 방해를 하였다면 반대로 그것이 내란이고 이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헌법을 만드시나요? 헌법을. 법치라니까요. 자꾸 인치로 가시면 안 돼요.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시면 곤란하다고요. 법에 이런 사유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아 나는 초울트라 위헌인 계엄을 했습니다. 자백이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윤통을 도와주는 건지 윤통을 까는 건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윤통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대 판단 헌법재판으로 하겠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는 없단 말이에요. 계엄 선포 사유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미 야당이 헌법을 장악하였고 아니 왜 야당이 헌법을 언제 장악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 언제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삼권 분립체제에서 야당은 입법사법을 장악하고 왜 갑자기 입법 사법을 가죠? 그리고 입법을 장악한 게 아니라요. 국민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게 왜 장악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면은 윤통이 행정권을 장악한 건가? 똑같은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두드려 맞. 최소한 앞 뒤가 일맥상통은 해야지. 아 이게 글이 그냥 논리 정연하게 쓰여졌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생각의 다름을 떠나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 탄핵을 통해 행정까지 먹어버리라는 게 문제이고 그렇게 되었을 땐 그게 공산주의예요. 입법을 장악하지 않았고요. 다수당이 된 거는 국민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사법을 왜 장악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집권당은 국힘 아니에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나? 이해가 안 되네. 대단하다. 집권당이 아닌데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지? 행정을 먹었다고요? 탄핵으로 행정까지 먹어버리려고 했다고요? 아니 탄핵을 한 거는 초울트라 위헌 계엄령 때문 아니에요? 아니 왜 이게 인과관계가 막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죠. 윤통이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고요.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지금. 왜 이걸 쏙 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시면 매우 곤란하다 생각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행정을 먹습니까? 행정을 먹는 게 아니라 윤통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 여당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행정을 먹는 거예요? 그 국민의 선택이라니까요.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닌가? 그게 바로 빨갱이인 거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는 알고 해야죠. 선거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빨갱이. 그러면은 이분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분인 거죠. 빨갱이. 그게 논리적인 귀결이죠. 최소한. 법을 안 지키는 판사도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요. 경찰이 보호해줍니다. 그 스마트워치 발급해주고요. 린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법이에요. 설령 이 판사가 법을 안 지켰다 쳐요. 그래도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로 처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거는 공산주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이분 정치세 확실한 중국 출신 그런 건가? 아니라면 우리법 연구에 좀 설명해줘요. 보이는 거라고 중국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뭐 이혼한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댓글이 달렸죠. 피임의 중요성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걔하면 대통령 꼬랑인데 뭔 소리 하는지. 그대로 본인한테 하면 돼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크크크크 말고 쯔쯔쯔쯔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정치학 법률 쪽에서 따로따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차원적인 생각이 심. 이런 분이 변호사라고 법리적 해석만 대놓고 선도하시니까 전형적인 좌파식 선도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법으로 판단을 해야 될 영역에 정치를 갖고 온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법치주의로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빨갱이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총기와 군용 차량을 탈취하고 도청을 점거한 뒤 군인들과 총격전을 펼친 강주 시민들도 폭도입니까? 라고 하는데 강주 민주항쟁이랑 되게 비교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불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륜한 거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제 원인을 그쪽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민주화 항쟁, 뭐 저항권이다 그런 말 자꾸 나오는데 저항이라는 건요. 나보다 강력한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는 전두환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폭도로 몰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항을 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똑같이 보죠? 국가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먼저 법원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고 판사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냐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앞에 국가의 폭력 부분이 전혀 다른 걸 왜 똑같이 보냔 말이에요.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광주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이 평소에 광주 민주항쟁을 존경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봤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민주항쟁과 이번에 서부지법 습격 사건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요. 광주 민주항쟁은 국가의 폭력이 있었어요. 압도적인 국가의 폭력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서부지법 습격 사건 어땠는 줄 알아요? 국가가 전혀 없었어요.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따만한 폭력을 들이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항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저항은 오히려 국가가 있죠. 바본가? 어떻게 ARP를 같이 놓고 보지? 이거는 싹 빼놓고 국가의 폭력 부분은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오히려 국가가 폭행을 당했는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경찰들을 때리고 방화도 하려고 했고 우리 두한이 형님도 안 했던 판사를 잡아다가 뭐 린치를 가하려고 한 이 폭력을 놓고 이거랑 똑같이 본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바보 아니고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생각의 힘이 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야 되나? 제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제 채널 하루에 12시간씩 5년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동 안 당하고. 제발 이제 다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할 수 있는데 쟤 안 되겠다. 얘랑 같이 있다가는 내가 9등급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구대장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남지 않아요. 방구대장님만 손해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돈이 있으면 제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그리고요. 이분 글로벌 투자자님 계속 보면은 뭐 다 쓸데없는 말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줄이나 건질 게 없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여기서 하나 있어요. 하나. 그냥 답변 드릴게. 내란죄다 폭동이다 혼자 폭동이라고 내란이라고 판단했나요? 무슨 근거로 당신 내피셜로 내란이다 폭동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합니까? 영상이나 치우세요. 가서 민주당원이나 신청하시고 준이인 척 고사한 척 하지 마시고 전형적인 자빠색 사고로 지으신 분. 이분이야말로 잡하고요. 제 내피셜로 내란이다 폭동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내란이라고 알 수밖에 없다. 근데도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모든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법치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생각을 하자. 이게 왜 내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힘들어도 정신줄 놓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꾸 영상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데 영상 안 지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보세요. 수시로 와서 보시고요. 민주당원 신청하시라고요? 왜요? 글로벌 투자자님이 가서 민주당원 신청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비상계엄이 있어요.
그런데 계엄은 비상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에는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죠? 네, 국회는 빠져있죠. 그래서 국회는 입법권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상 절차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죠. 자세히 볼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엄법을 보겠습니다. 계엄법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절차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상황적 요건이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안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계몽하려고 선포했다 안 됩니다. 다 철컹철컹 위헌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절차가 몇 개 나와요? 그냥 눈만 있으면 알 수 있어. 머리가 없어도 내가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절차가 뭐가 있죠? 자, 국회의 기능은 건들 수 없다. 그 다음에 국회의 지체 없이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상황적 요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건 제가 기대하지 않을게요. 상황적 요건은 이건 내가 모를 수 있지. 지금이 전시사변인가? 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제가 이것까진 기대하지 않을게요. 근데 최소한 요거 3개는 따라오셔야 돼요. 국회 기능 마비시킬 수 없는 거, 정치활동 마비시킬 수 없는 거,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거,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요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죠. 자, 이상민 씨 나왔죠? 이상민 씨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죠. 한덕수 씨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것 같다.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만 있어도 알 수 있죠. 봤잖아요 방금. 최상무 권한대행님, 야당에서 예산안 통과시킨 거 전시 상황 아니다. 윤 계엄 선포 이후 정면 반박.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상황적 요건이 아니래. 이렇게 해도 뭐 예산안을 뭐 단독으로 처리했다, 뭐 예산 빵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랍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계엄 선포한 후에 회의 기록하라고 지시했대요. 근데 대통령실 직원이 뭘 알아야 적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글로벌 투자자님이 좋아하는 분들이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쳤다,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예산안 단독 처리도 계엄 사유 아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위헌인지 모르겠어요? 바본가? 아시겠죠? 위헌이죠. 아니 눈이 있으면 알잖아요 이거. 그죠? 위헌이죠? 그리고 이분도 있죠? 이분 계몽령,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몽령 주장하신 이분, 여기서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이 있고 이렇지 않은 여러분이 있죠. 윤축 변호사님도 수임하기 전에는 포고령은 위헌이라고 했어요. 포고령 자체는 위헌이지 국회 활동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아 라고 하셨답니다. 조대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제 잠이 온다. 변호인단 혹시 엑스맨 아니야? 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헌이라고. 위헌 위법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란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형법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권력, 입법권 배제시키려고 했죠.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이거는 군대가 출동하는 것은 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출동. 실탄을 가지고 소지하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조인이 아니라도 생각할 수 있다. 아셨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의 힘이 좀 길러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채널입니다. 국내 전 세계 유일한 채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앞뒤가 안 맞는 게 동동여대랑 왜 없는지 왠지 내려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여대생들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크크크.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덕여대는 이해가 되는데 서부지법 습격은 이해가 안 돼?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정신적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서부지법 습격에 가담했으면 안 돼요. 최소한. 그래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고. 동덕여대는 비난하면서 서부지법 습격은 이건 애국심이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애국심에 했다면 동덕여대도 애국심에 한 거예요.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다. 먹는 게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본질이. 두 가지 사태가 본질이 똑같다고요. 동덕여대는 비난하는
받았는데 서부지법 습격은 숭배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를 빨리 끊으십시오.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요. 이런 사람이 불륜하면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엮이시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미친 너 놀랐다고 탄핵이냐? 이재명의 폐악질은 왜 한 말도 하지 않지? 자, 이거 논리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미친, 네가 이재명 싫어한다고 폐악질이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 민주당 비판을 왜 안 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무업천지 만들고 있는데 무법천지를 만든 거는 서부지법 폭도들이죠. 그게 무법천지 아닌가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무법이잖아. 무법. 무법을 모르시나? 바본가? 그리고 민주당 비판을 제가 왜 하나요? 제가 지금 국힘당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네? 생각의 힘이 제로? 계속 민주당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저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군인이 총 들고 있었다고 해서 폭력이라뇨.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제가 언제 군인이 총 들고 있다고 해서 폭력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기분이 나쁘네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 폭력범이니요? 남자. 이거 갈라치기 하고 싶으신가? 근데 어떡하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도 폭력범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휴강할 때 밖에라도 총 들고 다니는데 폭력 쓴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죠? 어떤 사람은 위협을 느꼈을 테니까요. 누가 훈련하는데 위협을 느끼죠? 군인들이 바깥에 나올 때는요, 민간에 나올 때는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간부들이 다 이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길도 통제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죠. 누가 이렇게 막 와서 유리창 깨부수고 해요? 국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이상하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놓고 그렇게 막 몰고 가는데 그죠? 그죠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이라고 겁니다. 생방송으로 봤을 때도 군인들은 설렁설렁하고 전혀 누구 위협한 적도 없고 속으로 에이 저거 그냥 민주당 겁주려고 한 거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이고 훌륭하시네 훌륭하셔. 아 저는 민주당 왜 민주당만 겁줘요? 근데 국힘당은 겁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악착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고 그렇지만 선관위 CCTV 사면 요즘 많이 올라오던데 루공이 아니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빳빳한 조이묵 씨바이 넣어서 많이 튀었더군요. 자 이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 저거 그냥 민주당 겁주려고 한 거네 라고 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라고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질, 생각의 힘.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 하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나 봐요. 소문이 자자한 거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생각이 깊다. 왜냐면 저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3번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극찬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공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번만 생각해도 충분해. 그 말은 뭐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힘이 없는데 그런 애가 3번을 생각한다고? 네가 얼마나 생각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쟤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를 평가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100번 생각해도 쓸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당신 아닌 나라 법조와는 변호사 주로 잘 받고 있으니 아는 척 말아라. 서부지법이 우리 법 연구 출신 좌파 판결로 기울어진 건 법치주의 합당하냐? 거기 홀러있는 소름 끼치는 악마순바 같은 그림나 설명해봐라. 나라 자체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걱정해서 모은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건 평화적이기만 한데 이게 걱정되시면요. 법적인 절차로 하시면 돼요. 중국에 넘어간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건 중국이 좋아하겠죠. 나라가 뒤집어지는 건 중국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빨갱이 법원 때려 부수고 나라 전복시키고 없애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하겠죠. 그럼 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이분이 빨갱이 그럴 수도 있죠. 고도의 빨갱이 나라 걱정하는 변호사 조력 잘 받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이런 건가요? 폭동 구속자들 법원 바꿔줘. 중앙지법 구속 적부심 기각 이건가요? 그러니까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관할이 서부지법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있는데 내가 깽판 친 법원에서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그럼 나 이거 완전히 세됐네?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바꿔줘. 구속 적부심 중앙지법에서 해주세요. 중앙지법은 관할이 없는데? 기각인데? 세됐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시면 돼요. 민주항쟁이라면서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서부지법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 얘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이 짓을 한 거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소름 끼치는 악마 숭배 그림 해명해라 라고 하시면 돼요. 판사님한테 중앙지법도 습격해야 되고 헌재도 습격해야 되고 뭐 또 대법원
법원도 습격해야 될 거 아닌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빨갱인 거죠. 서부지법의 잘못은 빼놓고 국민의 폭도로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나 생각은 해요. 폭도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같은 생각이지만 이것도 많이죠. 이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위법이에요, 위법. 서부지법의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국민을 폭도로 만든 건 서부지법의 정치 판사들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정치 판사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한 행위라면 폭도의 지시겠지만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면 애국이라고 할 수 있듯이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한켠에 저들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나 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동덕여대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것도 애교입니다. 애교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똑같은 논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는 학대를 해놓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생각을 하자. 잘못하는 도사님, 기억날 밤에 성간 연선에서 중국 해커들이 미군 기지로 압송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웹이라는 단추는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닥하시는 게 좋겠죠? 아닥은 누가 해야 될까 여기서? 이 기사가 혹시 이거 말하는 건가요? 이거?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압송했다. 주한미군 완전 거짓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에서. 스카이 이데일이라는 신문인데요. 거기서 기사 낸 건데요.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기념 당일 우리 계엄군은 계엄군이래.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죠? 이걸 듣고 그냥 이거 진짜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그 정도의 사리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빨갱이고 누가 안 빨갱인지 모르겠네. 바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댓글이 마지막으로 이 댓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급히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댓글입니다. 변호사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인데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변 채널 좆댓 구할 하셔야 되고요. 좆댓 구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공유 까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래야지 이상한 댓글들이 희석이 되잖아요. 저의 좋은 채널이 이상한 댓글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 좋은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